도서관 단골 손님들의 전화수다방. 내가 빌린 책. 안녕하십니까. 토곡 정보문화도서관 단골 손님 김민식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성북 길빛도서관 단골 손님 박동훈입니다. 한 주간 즐거운 시간들? 좀 즐겁지는 않네요, 별로. 6월. 진짜? 6월, 그치, 왜 안 즐겁지? 6월, 오늘이 6월 둘째 날. 네. 일요일 밤 8시 반에 또 우리 어김없이. 야, 이거 뭐 미리 맞추지도 않아도 그냥 어김없이 8시 반에 전화 오겠거니 하고 받으시죠? 그리고 저는 한 8시부터 이제 슬슬 준비를 해요. 네. 그래서 지난 한 주가 내가 읽은 책 중에 오늘은 우리 박동훈 부장님한테 무슨 책 이야기를 한번 해보나 막 이거 골라보는 재미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나는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읽고 나서 누군가와 공유하는 과정에서 내 나름대로 머릿속에서 정리되는 게 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박동훈 부장님과의 이 일주일에 한 번 이 전화통화 항상 늘 즐겁고 저에게는 무척 유용한 시간이랍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우리 김 작가님 요 딱 시간 지켜서 전화하는 게 재미져요. 재미지. 나도 재밌어. 박 부장님. 네. 그래서 좀 재미난 책 읽은 거 있어? 아이고 제가 김 작가님이 그렇게 정지하 작가 알지? 정지하 작가. 제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정지하 작가를 내가 찾아봤잖아요. 정지하 작가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이번 읽었어? 주에 일단 사실 바로 아니 그 책이 제일 유명한 것 같더만요. 그게 제일 아빠의 유명해요. 해방일지. 아버지의 장편이죠. 예, 근데 이제 제가 그거는 못 구했고요. 예. 혹시 자본주의의 적? 자본주의의 적. 요거 하고. 혹시 문학박사 정지하의 집 읽었어? 읽었죠. 그거 하고. 그거 재밌지? 네, 근데 제가 김이 약간 빠졌어. 왜? 그 전에 제가 자본주의의 적은 이제 상호대차에서 달빛마루 도서관에서 이제 도착해서 도서관 이름도 예쁘다. 우리 성북구에 달빛마루 도서관입니다. 거기서 빌려서 한 3분의 2 정도 읽었고요. 그 전에 제가 한 7시간 정도 시간을 들여서 오디언 도서관에 이 오디언 도서관 저 앱으로 된 거 이거 공공도서관 오디오 앱이거든요. 여기 들어가면 이제 바로 들을 수 있으니까 찾아봤더니 이 정지하 작가 책이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오디오북으로. 그래서 마시지 않을 수 없는 밤이니까요라는 거를 이게 다 완독하는데 다 듣는데 나는 지금 그 작품은 정작 저는 못 읽어봤는데. 그래요? 이게 한 7시간 정도 걸려요. 그 7시간을 가만 앉아서 듣는단 말이야? 아니지. 오디오북은 앉아 듣는 게 아니죠. 그냥 운전하면서? 딴 거 하다가 설거지 자주 하지도 않는데 하든 어디 하여튼 그래도 7시간을 듣는다는 건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걸리지 않나? 아니지. 짬짬이 그냥 빈 시간에 어디 가다가 듣고 하다 듣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 정지하 작가의 술에 관한 얘기들을 쭉 모아놓은 이걸 에세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주변 사람들의 술에 걸킨 관한 얘기니까. 어땠어요? 딱 근데 요 안에 이 얘기가 있어요. 문학박사 정지하와 그 편말과 관련된 얘기가 있어요. 고졸 친구 그래? 얘기가 있어. 나는 그게 그게 왜 단편 소설집에 있기 때문에 이게 소설인지 에세이인지 헷갈렸거든. 왜 약간 픽션과 논픽션의 사이를 오가잖아. 그렇죠. 그런데 왜냐하면 그 자본주의의 적에 실린 이야기들이 뒤로 갈수록은 또 소설들이거든. 픽션들이거든. 근데 이분 그걸 딱 이 마시지 않을 수 없는 밤이니까요. 요 책을 듣고 나니까. 근데 여기도 보면 짤막한 에세이들이 그냥 쭉 연작으로 이어지거든요. 마시지 않을 수 없는 밤이니까요. 즐기기에 딱 좋네요. 네, 그런데 이걸 듣고 나면 시바스리가를 일단 마시지 않을 수 없는 밤이 되는군요. 블루가 뭐죠? 블루라고 얘기되는 여기 위스키? 조니 워커 블루? 조니 워커 블루인가 보다. 조니 워커 블루.
그러니까 블루라벨. 블루라벨. 비싼 거. 블랙라벨보다 더 비싼 블루라벨. 이 구례에 가서 이 정지아 작가를 배워야 할 것 같은. 결코 술을 마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심지어 요즘에 편의점에서 위스키를 많이 팔잖아요. 맞아요. 제가 그런 술 좋아하지 않는데 한번 사볼까? 싶을 정도로. 그 글이 그만큼 땡겼단 얘기네. 그렇죠. 아니 그리고 이분은 보니까 제가 요거는 듣고 자본주의의 적은 이제 읽었는데 거의 한 80% 읽었는데 근데 이분 되게 주변 사람들 또는 자전적 얘기들이 그치. 다 에세이와 맞아, 소설로 돼 있네요. 맞아. 그래서 이게 반복적으로 이 책과 저 책에 막 나오다 보니까 퍼즐이 맞춰져서 이분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 같이 이렇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구나. 야, 우리 박동 부장님이 이번 한 주는 정지아 작가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읽으셨네. 겨우 2권 봤는데, 근데 지리산도 가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박 부장님, 네. 정지아 작가님의 최고작은 단연코 아버지의 해방일지예요. 그 아버지도 진짜 감동이에요. 진짜 아버지죠. 본인 그럼요. 아버지 얘기 빨치산.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왜 정지아 작가님의 데뷔작이 빨치산의 딸이잖아요. 아니 이분이 65년생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김 작가님하고 가까운 세대 또래시잖아요. 맞아요. 그때 되게 화제였나 봐요. 이 책이 그 빨치산의 딸이. 아니 나는 운동권이 아니어서 모르지. 근데 하여튼 그때는 그 시절에 근데 이분이 중간에 왜 그 공백기가 되게 길었잖아요. 뭐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20대 때 되게 빨리 그걸로 이제 빨치산의 딸로 작가 데뷔를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되게 고초를 겪으시고 왜냐하면 책 제목 자체가 빨치산의 딸이었고 그 1980년대 엄혹하던 시절에 이제 빨치산 이야기로 책을 내셨으니까 되게 고초를 많이 겪고 결국은 사실은 낙향에서 지리산에 내려가서 사시는 거니까. 지금도 사시나요? 지금도 구례가 그쪽이잖아요. 네. 지리산 쪽이잖아요. 근데 거기 계시다가 아버지의 해방일지로 갑자기 다시 이제 컴백하신 거지. 그랬구나. 근데 나는 그게 되게, 아버지 해방일지가 왜 어떤 의미에서 의미가 있냐면, 이 본인은 평생 그 빨치산의 딸이라는 게 본인에게 낙인이었던 거예요. 네. 우리 그 시절에는 왜 약간 좀 그 연좌제도 있고 집안에 어떤 사상적 그게 있으면 좀 출세나 이런 게 힘들었잖아요. 취업도 힘들고. 네. 전 지금도 기억나는 게 MBC 입사할 때 나는 가족 저거 조사했던 것 같거든요. 안기부에서. 제가 직장 생활을 시작했을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제 했는데 이분은 심지어 책 제목을 빨치산의 딸이라고 자전적 소설을 냈으니 얼마나 고초를 많이 겪으셨겠어요. 그러고 나서 고향 내려가서 어머니 간병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 이제 이렇게 모시고 그러다가 뒤늦게 이제 아버님을 떠나 보내고 나서 그 과정을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그 과정을 쓴 게 이제 아버지의 해방일지인데 나중에 한번 읽어봐요. 그 책이 대박이고. 자, 근데 문학 박사 정지아 집 어땠어요? 내가 지난주에 막 웃기다고 막 재밌다고 내가 아까 김이 빠졌다고 하는 게 그 얘기에 이제 그 일부분이 아까 그 오디오북에 나와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어지는 거라서 막 포복절도까지는 난 되게 웃겼는데. 네, 포복절도까지는 그래? 까칠하다 우리. 어렵다 박동훈 부장. 근데 이분은 그 술 마시는 그 책도 보면 이게 보면 사실 어렸을 때부터 이 연좌제로 엄청나게 고생을 했잖아요. 부모님들도 평생 한을 안고 사신 분이고. 맞아. 그런데 유머를 잃지 않아. 그렇지. 맞아. 유머를 잃지 않아. 그래서 모든 얘기들의 위트가 있어. 맞아. 따뜻한 위트가 있어. 저는 이분 책 보시는 것도 좋은데 오디언 요 책, 요 앱, 오디언 앱에 들어보라 이거지. 여기 가면 무료로 들으실 수 있어요. 오디언 도서관. 알겠습니다. 여기 가서 정지아 치시면 요 오디오북 딱 하나 뜨거든요. 오케이. 그리고 오디오북이 성우가 재밌게 잘 읽었어요. 그랬어? 네, 이거 들을만합니다.
알았어. 아, 야, 요즘 저기 도서관에서 그 오디오북 대여가 있다는 건 알고는 있었는지 또 우리가 또 박동 부장님은 이렇게 또 잘 활용하고 계시네. 제가 원하는 책이 어디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책이 있는데 걔가 뭐 예약이 돼 있다든가 뭐 이렇게 돼서 당장 못 볼 때는 일단 전자책으로 한번 갑니다. 오. 도서관 전자책 플랫폼을 한번 봐요. 거기도 없어. 그럼 도서관이 오디언 도서관을 또 한번 봐. 물론 뭐 윌라나 그 밀리의 서재처럼 오디오북 라이브러리가 많진 않아요. 많진 않지만 그래도 괜찮은 오디오북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틈새 시간 잘 이용하는 그런 알겠습니다. 용도로 추천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찾아볼게요. 네. 이번 한 주는 그냥 정지아 작가님의 그 입담에 이렇게 쑥 빠져 계셨겠네. 사실 이번 주도 뭐 여러 가지 뭐 일은 좀 건조하고 빡빡하고 스트레스도 있고 그랬는데 중간중간에 이 정지아 작가의 이 술 먹는 얘기로 술 먹는 얘기. 야, 이거 위스키에 한번 이거 입문을 해봐야 되나? 옛날에 그 폭탄주로만 접해봐가지고 이 위스키 맛을 몰랐는데. 맞아. 근데 이 정지아 작가 실제로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없으세요? 만나신 적이 없으세요? 그럼요. 어떻게 만나요? 그분은 구리에 사시는. 아니, 구례만 가면 만날 것 같은데 이분 그냥 구례 가면 에이, 아무리 그래도 작가님인데 문학 박사님을 만나기가 그렇게 쉽나? 찾기도 쉬울 것 같은데요. 그 집에 큰 개 2마리 있고 문학 박사 그 동네 사람들 또 다 안 되네. 그래서 그 고양이 이름은 그냥이와 전양이고 그리고 이제는 자본주의적으로 바꾸겠다고 해서 구글과 애플이고. 고양이 이름이 구글과 애플이에요? 그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평선준 작가님의 읽는 기쁨. 내가 이제 그 정지아 작가 읽는 기쁨에서 그랬잖아요. 편성훈 작가님이 그 정지아 작가님의 북토크를 들으러 갔는데 거기에서 정지아 작가님이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 이름이 냥이잖아요. 냥이. 네네. 그러니까 그냥이 전냥이라고 부른대요. 2마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전냥 이름을 지은 거지. 그러니까 너무 성의 없이 지은 거 아니냐. 사람들이 하도 그래가지고 그래 좀 자본주의적으로 이름을 지어야겠다 해서 그 다음에 나온 그 새끼 고양이들한테는 구글과 애플이라고 이름을 지었대요. 재밌네. 그러니까 약간 이 작가님이 그런 그게 있어, 그지? 그냥이 전냥이라는 이름도 재밌잖아. 근데 뭐 다른 책에도 아마 그런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술 마시는 아까 오디오북 있죠. 그걸 들어보면 건강은 괜찮으신가? 너무 독주를. 그래? 독주를 많이 드시기도 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 비싼 독주를 이 책에 등장하는 것만 해도 꽤 많은 사람들이 거금을 들여서 여기 계속 공급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 궁금해. 내가 꼭 한번 해봐야겠다 싶었던 게 요즘에 편의점에 가면 200ml짜리 작은 병이 있어요. 위스키. 그거를 딱 배낭에 넣고 저기 지리산 종주를 한번 하시죠, 김 작가님. 하시죠. 요 오디오북을 듣다 보면 알았어. 그거 하고 싶어.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지리산에. 알았어. 한번 가시죠. 내가 옆에서 지켜드릴게. 같이 가자. 운 좋으면 이 정지아 작가를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 저기 너무 그리워하시게 됐는데 이거.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요 책 보고. 그렇군요. 아니 이번 참 아까 지난번에 소개해 주셨던 읽는 기쁨. 그거 들으시고 우리 유튜브로 들으신 그 애청자 께서 이런 거 올려주셨어요. 뭐라고? 소개 잘 된 리스트형 책 보면 여러분의 힘들게 모은 도토리 거저 먹는 것 같다는 표현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는 읽는 나쁨도 추천하고 싶네요. 김유태님의 나쁜 책이란 게 있답니다. 진짜? 이런 책이 있답니다. 읽는 나쁨? 예, 그래서 나쁜 책이라는 책이 있답니다. 중량감이 장난 아닙니다. 그렇군요. 목숨 500년을 빌려달라고 하늘에 간청하고 싶어지는 책이랍니다. 궁금해지는데. 쌀타셀?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아이디가 쌀타셀 34라고 쓰시는 우리 애청자분께서 이런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예.
야, 그래도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역시 책을 찐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하시면서 이렇게 서로 추천받고 추천해주고 이런 게 생겼어. 좋아, 이런 선순환. 아, 이거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뒤져보겠습니다. 우리 김 작가님은? 저는 제가 사실 계속 고민을 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 그래도 나는 그 사실 우리 만약 박 부장님이 뭘 체크한 게 없으면 내가 뭐뭐뭐 할까면서 몇 권을 했는데 오늘 그래도 박 부장님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네. 딱 하나만 저는 얘기하고 갈게요. 뭐냐면 아기곰의 재테크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을 읽다가 아기곰 유명한 분이죠. 아시는구나 역시. 이분 무림의 고수라고 했던 분이지. 아기곰. 근데 했더니 아니고 지금도 고수 아닌가? 그냥 하여튼 과거에 하여튼 되게 날렸던 고수 아니야? 워낙 예전에 날리셨어서 네, 굉장히 전설것처럼 됐던 그러니까 회자되는 분이었죠. 네, 그러니까 아기곰. 이분이 그러니까 이 책을 아기곰의 재테크 불변의 법칙 책을 처음 쓴 게 2003년이었고 2003년에 책을 냈는데 시중에 절판이 됐는데 그 나이가 너덜거리는 중고 서적이 새 책의 2배 이상 가격으로 막 거래되고 막 그러는 걸 보고 다시 내야겠다 해서 이분이 2017년 5월에 다시 이제 저걸 그 개정판을 내셨거든요. 네. 근데 2021년 5월에 다시 최신 자료를 반영해서 본문 내용을 수정 보완해서 또 책을 이제 냈어요. 제가 이 책을 왜 찾아서 읽게 됐냐면 제가 요즘 이제 그 짠돌이의 경제 공부라는 걸 하면서 네. 경제 관련해서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견디는 경제 베스트셀러는 어떤 책들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경제나 자기계발서 관련해서 베스트셀러 가운데 높은 순위에 올랐다가 얼마 못 가서 갑자기 무슨 저격을 받거나 무슨 약간 좀 그런 어떤 논란에 휩싸이면서 좀 이렇게 그게 되는 책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진짜 고수들의 책은 사실은 시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여전히 이 말은 유효한 조언이다. 재테크에 있어서만큼은. 그래서 나는 그런 책들은 뭐가 있나 하다가 이제 이 책을 찾아서 읽고 있는데, 네. 저는 이 책 읽다가 딱 하나 여러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분이 이제 뭐 여러 얘기도 하는데 그 중에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우리나라 주거지의 발전 방향이 외곽으로 나갈지 아니면 도심으로 회귀할지에 대한 것인데 미국의 경우는 외곽에 계속 신도시를 지어나가면서 기존의 구도심은 점점 슬럼화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지금도 왜 그 샌프란시스코 내에서 약간 이제 시내 공실 생기고 막 그런 거 가지고 좀 이렇게 유튜브에 나오는 것도 있고. 근데 일본의 경우는 과거에는 미국처럼 신도시 위주의 건설을 했지만 인구가 줄어들면서 오히려 사람들은 지금 도쿄로 회귀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이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모습이 될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서 보편성이 중요하다. 인과관계를 알아내야 하는데 미국이 도심 개발을 포기하고 외곽으로 뻗어나가는 이유는 도심 재생 산업에 드는 비용보다 외곽을 개발하는 것이 돈이 적게 들어서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미국 땅이 넓어서 집을 지을 땅이 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일본이 도심으로 회귀하는 이유는 미국보다는 나라가 작아서 집을 지을 땅이 흔치 않기 때문에 네. 그리고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땅의 효용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발이 진행된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는 일본보다도 땅이 작은 나라다. 우리나라 국토의 면적은 일본의 4분의 1. 인구 밀도도 일본에 비해서 높고 결국 보편성이라는 시각으로 보았을 때 장기적으로 도심 회귀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읽으면서 이거는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지점이구나. 그렇게 느꼈고요. 또 하나는 그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왜 제일 중요한 거는 뭐죠? 박 부장님?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 근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좋은 입지를 선택하는 기준은 직주 근접이라는 거죠. 실패 사례도 있는데. 왜? 제가 직주 근접 찾다가 저는 이렇게 차 타고 다니는 거 되게 싫어가지고 걸어 다니는 데만 찾아다니다가 부동산 투자에 실패한 케이스거든요.
근데 바로 지금 박 부장님 너무 재미난 이걸 해주신 게 내가 지금 소개하려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분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직주 근접이란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이 있는지 여부를 말하는 거잖아요. 네. 만약 어떤 사람의 직장이 네. 소백산 꼭대기에 있는 천문대라고 생각해봐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출퇴근의 편의성 때문에 소백산 산자락에 집을 샀다고 하면 나중에 이 집을 팔려고 할 때 잘 팔릴까요? 그 집은 천문대에 근무하는 사람 외에는 살 사람이 없잖아요. 네. 이 집은 오르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는 그런 곳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관사를 이용한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직주 근접의 정확한 의미는 본인의 직장과 본인의 주거지가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집을 사줄 만한 사람의 직장과 본인의 집이 가까이 있는 것을 말한대요. 다시 말해서 본인의 집 근처에 얼마나 많은 직장,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있는지가 중요하다. 그 직장 다니는 조공원 중에서 내 집을 사줄 사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집값이 오르는 것은 누군가 내 집을 내가 산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사주는 건데, 자, 그 누군가를 현재 시점에는 알 수 없으므로 많은 사람의 직장과 접근성이 좋은 곳의 집이 미래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뼈저리게 그 주위에서 고거처럼 행동하신 분들은 멀리 좀 고생하면서 그런 데로. 그렇지. 자기 집이랑 회사랑은 멀어도 뭔가 좀 근처에 이렇게. 근데 내가 오늘 아침에 이 월급장이 부자들 유튜브 채널을 보다가 제가 요즘 경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하시는군요. 진짜 열심히 해요. 왜냐하면 저는 책 한 권을 쓸 때 항상 나의 자세는 뭐냐면 어떤 한 가지 주제를 잡고 외로움이면 외로움, 대화면 대화, 경제면 경제, 경제 공부면 경제 공부 딱 주제를 잡으면은 100권의 책을 읽는데 그 100권의 책을 소개받는 채널 중 하나가 유튜브잖아요. 네. 왜냐면 그러니까 책을 다 일일이 읽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유튜브를 보면은 좋은 저자들이 나오거든. 그리고 그 저자들이 얘기를 듣다가 이분이 쓴 책을 한번 읽어봐야겠다 하면 그때 책으로 가면 되고. 근데 월급장의 부자들의 오늘 그 홍춘욱 박사님이 나오셔가지고. 홍 박사님. 이 또 부동산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부동산이 오르는 곳은 뭐냐? 세 가지다. 주위에 좋은 일자리가 많거나 교육 환경이 좋거나 교통이 발달하거나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판교가 이게 딱 맞아떨어진 케이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판교에 IT 기업들이 많이 입주를 했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들어갔고 그리고 왜 판교가 신분당선 생기고 경강선 생기고 하면서 전철이 갑자기 확 늘어났거든요. 그때는 그냥 분당선 순회역 뭐 이렇게 좀 멀리 있었던 곳인데 그러면서 교통이 좋아지고 그리고 젊은 직장인들 그 IT 기업을 다니는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이런 기업을 다니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다는 건 뭐냐면 이 젊은 커플들이 애를 낳으면 이들은 또 교육열이 되게 높단 말이야. 그래서 저절로 또 학군이 또 따라 좋아지는 거지. 그러면서 이분이 앞으로 이게 좋아질 곳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좋은 데 말고 뭐 대치동이니 뭐 이런 데 말고 거긴 너무 비싸고 이미 좋은 데 말고 앞으로 좋아질 때가 있는가 보라는 건데 근데 저는 하여튼 이 재테크 불변의 법칙을 읽다가 직주 근접의 정확한 의미는 본인의 직장과 본인의 주거지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집을 사줄 만한 사람의 직장과 이 말이 난 너무 재밌었어. 홍춘욱 박사님이 부동산에 대해서 또 항상 하시는 얘기 중에 이런 것도 있는데, 부동산의 투자를 이제 근데 사실 부동산 투자를 한다는 건 굉장히 큰 투자잖아요. 그렇지. 예. 내 모아놓은 평생 모아놓은 자산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주식하고 다르지. 예. 특히 젊은 나이에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유산을 그렇지. 뭐 집에서 위에서 사준 거 아니라면 그럴 때는 대신 미국 리츠를 대신 사라라고 항상 강조를 하시죠. 예. 그렇구나. 예. 그리고 홍춘욱 박사님 항상 반복적으로 강조하시는 얘기 중에 뭐야? 그러니까 자산 배분 투자를 되게 강조하거든요.
저도 아마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을 텐데. 맞아. 사실은, 많이 공부한다고 특히 개별 종목으로 구체적으로 갈수록, 그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마음 편하게 자기 일에 열중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홍춘욱 박사가 계속 많이 얘기하는 그 한국 사람에 잘 맞는 자산 배분 투자. 그렇지. 예, 그런 걸 차라리 확실하게 좀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그걸로 적은 시간을 들여서, 예, 포트폴리오를 짜놓고 그걸 리밸런싱만 하면서 자기 일에 집중하는, 예, 그런 거로 사실은 저도 다 돌았어요. 예. 맞아요. 예. 아기곰의 재테크 불변의 법칙에도 제가 네. 사실은 제일 공감하면서 읽었던 대목은, 네. 최선의 재테크는 자신에 대한 투자이다. 매달 500만 원씩 월급이 나오는 직장과 평균 2달에 한 번씩 1000만 원씩 수익을 내는 전업 투자. 네. 둘 중 어느 쪽이 더 속편할까? 수입 총액만 보면 연간 6천만 원으로 갔지만, 투자라는 것은 이번 달에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손실이 날 수도 있다. 그래서 안정적인 수입이 나오는 직장이 훨씬 더 속편한 것이고, 그래서 결국 자신에 대한 투자가 가장 큰 재테크다. 그렇죠. 그렇긴 한데 자신에 대한 재테크를 했잖아요. 하지만 자신에 대한 재테크를 하면서도 자산이 결국은 어느 정도 이제 계속 그렇지. 쌓여가야. 맞아. 고발을 너무 단편적으로 들으면, 그냥 일 열심히 하면 되지. 근데 그렇지. 예, 지금의 사회 이 경제 시스템에서는 그건 반쪽만 보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맞아.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되 그 돈이 또 일을 하게 하는 시스템으로서 자산 배분 투자,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연율 몇 프로씩 몇십 년을 이렇게 하면은 엄청난 승수 효과 때문에 이게 커진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 할 때,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복리 효과 얘기할 때 사람들이 빼놓고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뭐야? 그 8%라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일정한 그 수익률 있잖아요. 그 뭐 7%로 몇 년, 뭐 8%면 이거 할 때 그렇게 뭐 엄청난 복리 효과 나거든요. 예, 기간에 따라서. 그런데 거기서 한 해라도 이게 확 꺾이는 포인트가 하나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은 사실은 복리 효과가 완전히 꺾여요. 근데 항상 그게 한 번씩은, 몇 년에 한 번씩은 그게 오잖아. 그래서 폭락하는. 예, 그 높은 수익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크게 잃는 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복리 효과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 알 수 없죠. 그래서 자산 배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소위 이제 맥시멈, 어떻게든 이제 맥시멈으로 떨어지는, 그러니까 해칭을 하라. 예, 그러니까 최대 하락폭이 나올 때를 갖다 줄이는 거, 그거가 사실은 되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 장기 투자를 권하는 쪽에서도,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자산 배분의 장점이라고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해를 갖다 줄이는 거, 그런 해 최대 낙폭을 줄이는 거, 그게 사실은 핵심이더라고요. 그래야 복리 효과가 제대로 발휘가 되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런 재테크 공부, 뭐 재테크라고 투자 공부를 할 때 저도 보면 너무 뭐 사방팔방으로 방향성 없이 했었는데, 그거가 어떤 뭐 산업 분석이라든지 또는 그냥 종목 분석이라든지 또는 뭐 트레이딩 기법이라든지 그런 거 좋죠. 근데 정말로 전업 투자 할 사람 아니라면 그거를 제대로 하는 건 되게 어렵거든요.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그거라면 그쪽 방향이 아니라 자산 배분 쪽으로 최대 낙폭이 있는 해를 갖다가 없애거나 또는 그 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그런 공부는 오히려 정말 할만하다. 우리 직장인이 들을 수 있는 노력으로 가능한 범위다라는 결론이 들더라고요. 저는. 역시. 네. 그래서 요즘 투자 공부를 게을리하면서
가늘고 길게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또한 중요한 자세입니다. 이제 또 특파원 나가실 때 됐죠? 아닙니다. 네. 제가 다음 주에는 아마 도쿄 특파원으로 여러분들께 일본에서 인사드릴 것 같습니다. 도쿄는 너무 여러 번 가셔서 이번 포인트는 그 주제는 뭔가요? 이번 포인트는 제가 이제 내일이 제가 이제 학기 1학기 종강하는 날이고요. 네. 종강과 함께 이제 방학 딱 맞이하면서 가는 여행이기 때문에 휴양입니다. 그래서 도쿄 근처의 휴양 도시들을 다 돌아볼 거예요. 하코네라든지 가마쿠라. 하코네는 많이 들어봤는데. 하코네 워낙 그 유명한 온천 도시죠. 근데 하코네가 사람들이 잘 가는 이유 중 하나는 도쿄에서 오다큐 전철로 2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그거고요. 가마쿠라는 여기는 아주 오래된 전통의 그 휴양 도시예요. 그래서 그 가와바타 야스나리 선생이 니가타에서 설국을 썼다면 그 다음에 이제 말년을 보낸 곳은 이 휴양 도시인 가마쿠라거든요. 그래서 가마쿠라에서 야스나리 선생님의 또 발자취를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야스나리 선생님 발자취 따라서 2번이나. 그러면서 또 이번에 또 제가 또 여행 가면서 또 그 하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지도를 하나 가져갈 건데 그 지도의 이름이 미야베 미유키 괴담의 무대를 걷다. 제가 좋아하는 그 미야베 미유키 선생님 제가 소설 많이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게 지금 이제 도쿄에 가면 다 있거든. 근데 옛날 지명하고 이거를 비교를 해가지고 다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책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그 책에 이 북스피어 출판사에서 네. 책이 아니고 책에 딸려 나오는 특별 부록 같은 거예요. 미야베 미유키 괴담의 무대를 걷다라고 지도를 하나 특별 선물로 이렇게 끼워준 게 있어요. 그럼 그 소설집 낸 출판사에서? 그렇죠. 소설집 출판사에서 내가 읽은 그 책의 어떤 대목에 나오는 이를테면 뭐 흑백이라는 소설에서 안도자카 언덕이라 그러면은 이 안도자카 언덕은 지금 어디냐면 고라쿠엔역, 하스가역, 도보 10분 거리 이러면서 이제 그 에도 시대 과거의 지명으로 소설 속에서는 나왔는데 그거를 현재의 도쿄에서는 어디인지 지도로 이거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요걸 한번 긋고 요 다음 주에는 그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책을 뭐 하나라도 읽어야겠네요. 저요? 이미 다 읽었었죠. 아니, 책은. 듣는 우리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언가를, 꼭 다 알고 가는 것도 있지만, 또는 그냥 제가 정말로 여러분들께 잘 설명을 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책을 안 읽었는데도 마치 읽은 것 같은 느낌이 들게끔 설명을 하는 게 저의 목표예요. 알겠습니다. 불화가 너무 심한가? 하여튼, 그래서 여행 잘 다녀오고, 다음 주에 일본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까 그 댓글로 이게 제보 주셨던 김유태 저 나쁜 책. 이 책은 금서기행이네요. 금서기행. 금서기행. 오, 야. 그런 책도 있었구나. 내가 늘 느끼는 건데 세상은 넓고 읽을 책은 너무 많아, 그지? 아니, 난 세상에서 제일 부지런한 사람들의 출판 기획자인 것 같아요. 왜? 이런 책까지 다 만들어내고. 진짜 구석구석 진짜 기기묘묘한 그런 기획들을 다 해. 섬세하게. 그렇지. 어제 제가 저녁에 어디를 갔었냐면, 어제는 그 뚝섬 한강공원에서 쉬엄쉬엄 한강축제라는 걸 하면서 드론쇼를 했어요. 나 그거 적어놨었는데. 박 부장님은 어떻게 적어놨어? 내가 얘기했었나? 아니면 다른 통로에서? 내가 다른 거 통해서 뚝섬에서 내일 드론쇼 열린다고. 맞아요. 보셨어요? 어제 보러 갔지. 가서 아니야 근데 사람 미어 터져가지고 애들 데리고 오는 집들은 다들 애들이 힘들어했어.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게다가 드론쇼 길지 않을 걸. 길지 않죠 드론쇼. 15분 해요. 근데 그래도 볼만했어. 나는 어제 그 드론쇼가 좋았던 건 이거야. 그 전에 나는 왜 드론쇼하고 되게 비슷한 건 불꽃놀이잖아요. 네. 검은 밤하늘을 배경으로 팡팡팡 뭔가 비주얼 아트가 뭔가 펼쳐진다는 점에서. 네. 근데 나는 불꽃놀이는 볼 때마다 가끔은 그런 생각 들거든. 허무해. 얘들은 불꽃은 자기 몸을 살라서
팡 하고는 사라지잖아. 네. 죽어가잖아요. 네. 한번 불꽃은 쓰고 나면 불꽃은 다 죽어버리는 거잖아. 근데 드론 쇼는요, 15분 하고 나서 끝날 때 되면 드론들이 쫙 그 수백 대 드론이 쫙 줄을 지어가지고 차근차근 내려와요. 네. 줄 지어서 마치 공장 노동자들이 퇴근하는 것처럼. 한 번도 못 봤는데.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저희들은 이제 다시 배터리 충전하러 집으로 돌아갑니다. 귀가합니다.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불꽃놀이도 불꽃놀이의 재미가 있지만 드론쇼는 그런 재미가 있는 거야. 드론은 계속 재활용 가능하잖아요. 네. 불꽃놀이는 하고 나면은 다시 만들어야 되지만. 근데 어제 내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와, 나 어렸을 때 불꽃놀이 그렇게 좋아했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 드론쇼를 보네. 자, 그러면 오래 살면 내가 20년 후, 30년 후에는 과연 어떤 또 새로운 재미가 생겨날까? 내가 이제 아까 그 왜 금서기행 책을 듣고 다시 한번 깨달은 건데, 오래 살고 볼 일이에요. 그래. 여러분, 세상에 재미난 책도 많고, 진짜 오디언에 가봐도 재미있는 소설 읽어주시는 성우님들도 많고, 세상에 재미난 게 많은데, 이 모든 걸 다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래 살고 볼 일이에요. 건강하게 삽시다, 우리.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자, 오늘 내가 빌린 책. 네. 또 일요일 밤도 네. 보람차게. 예. 다음 주에 그러면 도쿄로 연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쉬셔요. 예, 행복한 밤 되십시오.